이 PT가 2009년 10월 20 며칠 날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가을 10월 둘째 주쯤에 제가 미국을 이제는 안 가요. 근데 미국을 갔었어요. 매년. 왜 갔었냐? 우리 애가 미국 기숙사 학교에 있었는데 선생님 학부모 미팅이 있어요. 페어런츠 티처 PTA라고 그러는데 페어런츠 티처 미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참관 수업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뭐 이걸 잘하고 있고 얘는 수학은 좀 어떻게 해야 되고 해서 각 선생님들을 다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을 가는데 2년을 갔다 왔어요. 이미 가봤더니 별거 없어요. 가봐야 그냥 참관 수업 들어가 봐야 가서 비행기 시차 때문에 꼬박꼬박 졸다가 나와서 잘했다. 그리고 선생님 만나서 잘하고 있죠. 부탁드려요. 이러고 오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갈까 말까 하다 애랑 약속을 한 거죠. 이제 여름방학 때 왔을 때 내가 갈게. 10월에 갈게. 그래서 잠깐 보고 우리 쇼핑도 하고 놀자. 둘이서. 그런 거예요. 집사람은 집에 있고. 그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그게 10월 둘째 주죠. 10월 셋째 주쯤에 경쟁 PT가 걸린 거죠. 이게 그때 200억이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경쟁 PT에서 당연히 제가 선장이고요. 그리고 PT를 제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충분히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건이니까 안 가야 되는 건데 이상한 판단을 해요. 우리 팀은. 우리 팀에서 원칙이 모든 사생활은 모든 공무에 우선한다. 모든 술자리는 모든 회의에 우선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지켜요. 그래서 근데 사생활인데 가야지. 그러고 간 거예요. 무책임하게. 왜 갔냐? 애가 느낄 실망이 무서웠어요. 얘는 선생님이랑 만나는 건 아무것도 괜찮은데 얘는 아빠 오면 아빠랑 같이 호텔에서 무슨 호텔에 묵으면서 뭐 저녁 때 카드도 치고 뭐 쇼핑도 하고 이 즐거움이 있었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없어져 버린다는 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씨 간다. 그리고서는 나는 간다. 알아서 해. 라고 한 거죠. 뭐 어떻게 말리겠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거운 마음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셔터놀이를 하면서 비행기를 탔죠. PT 한 열흘 전쯤 됐고 그리고 아이디어는 정리가 다 안 된 상태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완전히 잊고서 가는데 보통 여행을 다닐 때는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회사에서는 끊어줘요. 그 비즈니스 클래스가 몸에 뱄어요. 근데 내 돈으로 가는 건데 비싸더라고요. 거의 2배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코노미를 탔어요. 근데 맨날 타는 게 아니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코노미를 타면서 느낀 게 이게 가장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간이 견딜 수 있는지 하는 실험실이구나 이게. 그래가지고서는 쭈그러져가지고서 이러고서 잠을 자려고 14시간 날아가야 되거든요. 뉴욕까지. 잠을 자려고 막 몸을 비비틀고 그래서 겨우 잠이 들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잠을 자야지 하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 그분이 오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분이 강림하셨어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 그리고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스튜어디스한테 조그만 위스키 한 잔만 주세요. 그리고 불 켜고 막 쓰기 시작했어요. 노트에다가. 이겁니다. 이게 제 수첩에 써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신세계 아이디어, 그녀의 눈을 읽다, 신세계를 만나다, 길을 걷다, 문득 풀어보다, 신세계를 만나다, 책을 읽다, 밑줄을 긋다, 신세계를 쭉 보이시죠?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이걸 쓴 거예요. 다 나오는 거죠. 막 다 나오고, 뒤에 가면 여기 지금 보면, 요 밑에 보면, 저희는 신세계를 만나, 이 프레젠테이션 프레임까지 갑자기 그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다 해주시고 하시네? 그래서 받아 적었죠, 저는. 받아 적고, 비행기 내리자마자 전화를 해가지고 컨퍼런스 콜 하자. 그런 거죠. 스태프들이 다 모였죠. 그래서 그분 오셨어. 뭔데요? 불러줬어요. 다 알아요. 됐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걸로 다 정리한 거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아이디어가 어디 있냐 생각했을 때 회의실에만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참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오늘 너 뭐 하기로 했니? 그걸 잘해라 그래요. 네가 친구를 만나면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잘 떨고 그리고 영화를 볼 거면 영화를 잘 보고 술을 마실 거면 술을 잘 먹고 잠을 잘 거면 잠을 잘 자라. 그 얘기를 해요. 그 속에 아이디어가 있는 거지 아이디어가 어느 공간에 딱 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무서운 거는 아이디어라는 게 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오신 것 같은데, 만약에 비즈니스 했다면 그분 가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비즈니스 했다면 조금 더 편했으니까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러면 왔다 환더라! 그러고 가버렸으면 날아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민감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는 도자기 같아요. 매우 깨지기 쉬운 도자기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상보다 관리 같다는 생각을 해요. 발상은 딱 들었을 때 대단한 애가 그냥 태어나 있질 않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로 태어나요. 얘를 창대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그게 아이디어인 거죠. 그리고 놓치지 말고 집요하게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그래서 이러니까 두지 뭐.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고 광고 곧 나올 겁니다. 박웅현이 읽은 스티브 잡스라고 해서 출판사가 한마디 해달라길래 제가 쓴 게 뭔지 아세요? 그는 천재가 아니다. 오직 집요할 뿐이다라고 썼어요. 천재 아니에요. 근데 제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집요해요. 난관이 있으면 기어코 넘어가요. 기어코 넘어가서 그걸 해내. 그게 그 사람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아이디어라는 게 저 사람 풍풍풍풍 터져 나오는 무슨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극복을 해야 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말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어처구니 없는 거거든요, 이게. 아시죠? 이 막대기가 어처구니예요. 맷돌의 막대기가. 그래서 어처구니 없다는 말은 진짜 잘 만든 말 같아요. 이걸 어떻게 돌리겠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진짜. 어처구니 없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광고는 쉬워야 된다가 업계의 정설이에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지금도 그래.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광고는. 쉬워야 돼.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광고 못 만들 것 같아요. 제가 그녀의 자전거와 내가 쓰기 만들었다가 93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매형이, 말씀드릴 때마다 매형한테 죄송한데, 공대 출신이고요. 그냥 집 사무실, 그러니까 집에서 목욕탕을 하세요. 집 목욕탕. 그리고 술 못 드세요. 담배 안 하세요. 그리고 사회생활 별로 없으세요. 옷? 별로 신경 안 쓰시죠, 당연히. 팔 들어가면 윗돌이고 발 들어가면 바지야. 이렇게 인생 철학 중에 하나. 근데 그녀의 자전거와 내가 속에 들어왔다 광고를 만들고 막 저녁을 매형네 집에서 먹고 있는데 그 광고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때는 신기하니까 매형 저거 제가 만든 광고예요 라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짧으니까 앞엔 못 보시고 자전거가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에 들어왔다. 빈폴 하고 끝나는 광고를 나온 거죠. 보시더니 매형이 좋다. 어디 자전거야 저거는? 그분이 신문을 보면서 누나한테 물어봐요. 여보 기분시가 뭐야? 기분시. 이게 지방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팔겠어요. 타겟을 나눠야 파는 거지. 그래서 광고 어려운 거는 저는 쉬워야 된다는 건 동의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운 글을 하나 누가 써가지고 왔어요. 광고 카피도 아니고. 근데 기어코 광고를 만들었거든요. 기어코 광고를 만들어서 극장에 걸었어요. 왜 극장에 걸었냐? 똑같은 박웅현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파 앞에 앉아있는 박웅현은 언제든지 방해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극장에 앉아있는 박웅현은 언제든지 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 똑같은 광고를 극장이라는 공간에 걸면 집중도가 높으니까 되겠다 해서 보시면 꽤 어려운 광고예요. 근데 반응은 좋았어요. 극장용 광고. 불리한 전쟁을 시작합시다. 적이 우리보다 수만 배쯤 강하다고 생각합시다. 우리에겐 식량도 무기도 부족하고 여론도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가장 용맹한 배꼽마저 얼음 조각 위에서 죽어갔으며 돌고래의 함대는 해변에서 전멸을 당했다는 불리한 전황들을 직면합시다. 어처구니 없는 전쟁을 시작합시다. 거실에도 자동차에도 버젓이 들어와 번지고 있고 서서히 지구의 온도를 높여가는 적들과 싸워 나갑시다. 그들의 야유와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새까만 씨앗들이 겨울을 견뎌내듯 조금씩 이겨나갑시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을 시작합시다. 이거는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걸 기어코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근데 실패하는 경우도 많죠.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걸 시도했다가 무모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왜 실패를 했느냐? 정치색이 있다는 것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저는 동의가 되질 않아요. 근데 지금 더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냐 하면 촛불 시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는 2002년도를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될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월드컵하고 하나는 촛불 시위 같아요. 월드컵은요, 저는 축구 좋아하지 않습니다. 축구에 담겨있는 민족주의가 싫어요. 그래서 축구는 좋아하지 않는데 선생님들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건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전체가 미쳐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교육 열풍 같은 것도 미쳐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중계동 은행 사거리에 살았거든요. 지금은 이사를 왔는데 독일한테 진 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 끝난 날이죠. 저기 3, 4회전에서 독일한테 진 날, 그 게임이 끝나고 11시쯤 됐을 거예요. 그때 우리 애가 중학생이었어요. 우리 애랑 집사람이랑 저녁을 먹고 뭐 바깥에 있다가 축구를 보고 나가서 오뎅집 가서 뭐 사케 한잔 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은행 사거리 세븐일레븐 앞에 여고생들, 아마도 저기 불암중학교나 영신여고 애들인가 이런 것 같아요. 그쪽에 영신여고 있습니다. 여고생 4명이서 세븐일레븐 앞에 그 파라솔 위에서 이게 삑삑 부는 거 있죠. 대한민국 할 때 부른. 근데 그게 하도 불다가 이제 픽픽 새요. 칙칙 새는 이걸 들고서는 4명이서 어깨가 완전히 처져가지고요. 이러고서 대한민국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난 보고서 쟤들 진짜 축구 좋아하나 보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얼어붙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 말씀 드리면서 이게 소름이 돋고, 이게 얘들한테 무슨 의미였냐? 잠깐 동안의 해방구에 문이 닫히는 거였어요. 다시 터널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잠깐 동안 내린 햇살이었어요. 지난 보름 동안은 그들에게 햇살이었어요. 아무도 자기들이 축구를 본다고 야단을 치지 않았고, 학원을 안 간다고 뭐라고 그러지 않았고, 선생님하고 같이 박수를 쳤어요. 그게 닫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저는 짜릿해서, 그러고서 다시 이제 입시라는 지옥의 터널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 마지막이었던 거죠. 이게 잊혀지지가 않고요. 저는 월드컵은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때 미소녀 순위 사건이 있었거든요. 미소녀 순위 사건이 있었는데, 월드컵 때문에 다 묻혔었죠. 근데, 그때 악마라는 필명을 가진 애가 시청 앞에 10만이 모였죠. 아시죠? 그게 대한민국에서 미디어가 아니어도 우리가 뭔가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촛불로 오는 그 전통이거든요. 시청 앞에 10만이 모였어요. 근데 어떻게 모였냐? 내가 하도 신기해서 악마라는 애가 쓴 글을 봤어요. 뭐가 있었을까? 봤더니 딱 2줄입니다. 죽은 이의 영혼은 반딧불이 된다고 합니다. 촛불을 준비해 주십시오. 저 혼자라도 시작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를 퍼날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거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거는 분권의 시대가 왔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친구가 당시에 막강하던 조선일보나 당시에 막강하던 MBC나 KBS PD가 아니거든요. 일반 시민이에요. 근데 강력한 컨텐츠 하나가 자기 미디어가 된 거죠.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소셜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트위터가 그겁니다. 박경철 씨 미디어예요. 팔로워가 35만이에요. 신문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지금 우리 보시는 신문 20만 넘는 신문 못 넘는 신문 되게 많아요. 그러면 박경철이라는 사람은 미디어예요.